안녕하십니까? 깡패 시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누군가에겐 즐거운 연휴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쓸쓸하고 외로운 연휴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여당이 합심하여 정치 검찰 프레임을 씌우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대한민국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마음에 빚이 있다는 그 말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지금까지 거칠 것이 없었던 여건이었지만 정경심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을 잇따라 패소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과 정경심 조국 일가에 대한 사건을 필두로 검찰개혁이라는 대도 않는 명분을 삼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청와대와 여당 모두 신뢰성은 물론 정치적 입지에 대한 타격을 입었는데 태도 변화는커녕 그럴듯한 변명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국 일가에 대한 의혹들이 구체화되는데도 무조건적인 편들기는 물론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여권은 후회할 자격도 없습니다. 여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도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부 지나친 공개적 비난을 하면서 여론을 악화시킨 것도 스스로 자행한 일입니다.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이야기하면 조금이나마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검찰은 잘못을 했으면 누구나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이하 여권의 주요 인물들을 수사하자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로 규정하며 검찰이 핍박하고 압박했지만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타격을 입은 쪽은 여전히 여권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겨우 1심 결과일 뿐이라고요.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사법부도 결코 쉽게 판단한 것은 아닐 텐데요. 오죽했으면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상황이 우습게 되어버린 것은 그들이지만 그들은 어떠한 사과나 성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열린 청문회에서 조국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제 처가 그걸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구나 법 앞에선 평등하다고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그 무슨 말장난을 이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인정까지는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최소한 반성하는 듯한 이미지 연출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일부는 속아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부 여권 인사들은 판결이 내려진 직후 또다시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여전히 조국 일가를 감싸는 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경중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그 단계를 넘어선 것이고 법리 다툼이 아닌 지지층 결집만을 목적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정경심을 법정 구속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사가 32, 33회 공판 기일 법정에서 프린터를 이용해 동양대에서 제공받은 상장 용지의 파일을 출력했으므로 가정용 프린터로도 표창장을 출력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 1심 판결 중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상장 용지가 두꺼워 가정용 프린터로는 출력이 안 된다는 정 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수사팀이 직접 출력 시연을 한 것인데 15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되고 구형량 7년의 절반이 넘는 징역 4년이 선고된 데는 수사팀의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현재 공판을 담당하는 정경심 수사팀 검사는 모두 8명으로 정 씨의 변호인단 13명에 비해 훨씬 적은데 수적 열세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일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수사팀장인 고용건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발령났으며 강백신 부장검사는 통영지청으로 발령나서 매 재판마다 10시간을 들여 왕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일부 위증을 인정한 만큼 수사팀은 위증과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만이 이 사건을 쉽게 묻히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문 지지층들은 법원 판결을 두고 비난 수위를 올리면서 이제는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선택적 수사에 법원마저 동조하고 나섰다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답을 정해놓고 일치하지 않는 답이 나오면 이제는 탄핵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두를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공산국가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일부 정치평론가는 이야기합니다. 싸가지 없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싸가지의 사전적 의미가 욕설이 아닌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는 점을 전제로 두고 여권을 향해 싸가지 있는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극단적인 편가르기, 증오와 내로남불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무시로 이어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21대 국회에 하도록 협치를 강조했지만 이는 사전적 의미의 협치가 아니라 야당이 다수결의 독재에 순응하는 자세를 협조하라는 요구였을 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며 국정 철학이 바뀌고 인적 쇄신을 강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이번 대통령 사과가 진정성이 없고 일종의 국면 전환용이라면 그 효과는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집권층은 이제 권력 중독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자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등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국정의 2인자였던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판결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무산되면서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을 휘감자 친문 핵심 인물로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 법원과 검찰을 향해서는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며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담벼락의 욕이라도 시작해보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직 2인자가 우회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만큼 이번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와 검찰의 충돌, 1차전은 검찰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